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의 그레이트 티처 이승후입니다. 네, 2024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생명과학 1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험을 보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이번 시험의 시험 범위는 생명과학 1 전 범위가 아니고 생명과학 1의 앞부분 조금이랑 여러분 통합과학에서 생명과학 파트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험을 통해서 생명과학 1을 테스트 받기보다는 내가 통합과학 때 배운 생명과학이 얼마나 기억이 남냐 이거를 이제 테스트하는 거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물질 X의 단위체를 나타낸 것이다. X는 녹말과 RNA 중 하나이다. 얘는 딱 보자마자 뭐야? 뉴클레오타이드 되는 거고, 뉴클레오타이드는 당, 염기, 인산이 1대1대1로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얘는 RNA 되겠죠. DNA든 RNA든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네, 그럼 보자. A는 당이다. 당 맞고, X는 녹말. 아니지. 녹말의 단위체는 포도당 되겠습니다. 네, X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맞죠? 정답은 기억 디귿 3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한 종의 딱정벌레 집단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어두운 색 딱정벌레는 나무 껍질과 몸 색깔이 비슷하여 밝은색 딱정벌레에 비해 포식자인 새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어두운 색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살아남겠지. 덜 잡아먹히니까. 그럼 볼게. 딱정벌레의 몸 색깔에는 변이가 있다. 변이는 형질의 차이를 의미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어두운 색도 있고 밝은 색도 있고 형질의 차이가 있죠. 그러면 변이가 있다. 맞고, 밝은색 딱정벌레가 어두운색 딱정벌레보다 생존에 유리한 게 아니고 불리하지. 왜? 여기 새한테 더 발견이 잘 되니까 더 많이 잡아먹힐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틀렸고, 딱정벌레의 집단의 진화 과정에서 자연 선택이 일어났다. 그렇죠? 여기서 생존한 개체, 즉 어두운색 딱정벌레가 자신과 동일한 어두운색의 자손을 계속 낳으니까 나중에는 어두운색 딱정벌레가 많아지더라. 네, 이러한 것을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정답은 기억 디귿 3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그림은 물질대사 1과 2를 나타낸 것이다. 1과 2는 광합성과 세포호흡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네, 여기 CO2와 H2O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게 광합성 되겠고요. 포도당이 분해가 돼서 이산화탄소 만드는 게 세포호흡 되겠죠. 보자. 엽록체에서 1이 일어난다. 그쵸?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고요. 2에서 포도당이 환원된다. 지금 포도당과 산소가 결합을 해서 지금 CO2가 되는 거지. 그쵸? 그러면 이 포도당은 CO2가 될 때 산소를 얻는 거니까 얘는 환원이 아니고 산화 되겠죠. 틀렸고, 생물은 이를 통해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그렇죠? 호흡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가 나오고, 그렇죠? 이 에너지를 이제 생명 활동에 이용을 하는 거죠. 정답은 기억 디귿 3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소세제에 대한 설명이다. 효소세제에는 빨래의 얼룩을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어 음식물 자국과 같이 일반 세제로는 잘 지워지지 않는 얼룩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문제는 A, 효소에 대한 설명 되겠습니다. 주성분은 단백질 맞고, 화학 반응에서 소모되는 게 아니지. 얘는 촉매이기 때문에 얘는 소모되지 않는다. 즉 반응 전후 얘는 똑같이 있다라는 거야. 틀렸고, 화학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는 게 아니고 낮추지. 그래서 반응 속도를 더 빠르게 해주는 겁니다. 네, 따라서 정답은 기억 1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탄소 순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 네, 1에서 3은 연소, 광합성, 세포호흡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 지금 대기 중에 CO2가 생산자로 들어와.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오는 거야? 광합성으로 들어오는 거고 생산자는 세포 호흡을 통해서 다시 대기 중으로 CO2를 이제 배출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화석 연료가 연소가 되면 또 대기 중에 CO2가 생기는 겁니다. 한번 보자. 1에 의해 탄소가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이동한다. 그렇죠? 대기는 기권이고 생산자는 생물권.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이동한다. 맞고 2는 광합성이 아니고 이제 호흡 되겠고요. 3은 온실효과 감소에 기여를 한다. 일단은 이산화탄소가 뭐예요? 온실기체죠. 그치? 그래서 온실기체가 많아지면 이제 온실 효과가 증가하는 건데 지금 3은 여기 CO2가 더 많아지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온실 효과 감소에 기여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증가에 기여를 하겠죠. 따라서 정답은 기여 1번 되겠습니다. 네, 이제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지질시대의 상대적 길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A에서 C는 각각 고생대, 신생대, 성캄브리아 시대 중 하나이다. 네, 그러면 길이가 긴 거부터 성캄브리아 시대,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되겠습니다. 네, 보자. A의 남세균이 출현을 하였다. 그쵸? 남세균은 성캄브리아 시대 때 출현을 한 거니까 맞고, B의 포유류가 번성했다. 포유류는 신생대 때 번성을 한 거야. 틀렸고, 최초의 육상생물은 C에 출현했다. 최초의 육상생물은 고생대 때 오존층이 형성이 된 이후에 출현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 틀렸고 정답은 기억 1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여러 동물의 골격 구조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고양이의 앞다리, 고래의 지느러미, 박쥐의 날개는 공통적인 골격을 갖지만 서식 환경에 따라 모양과 기능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공통적인 골격을 갖는데 환경에 따라서 얘네가 적응하고 진화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럼 볼게. 그림에 나타난 생물의 특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식물이 빛을 향해 굽어 자란다. 얘는 자극에 대한 반응. 날씨가 더우면 땀을 흘려 체온을 유지한다. 항상성.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면 동공이 작아진다. 얘도 자극에 대한 반응. 그 다음에 A교시 혈액형이 O형인 부모에게서 O형인 자녀가 태어났다. 그럼 얘는 유전. 핀치는 먹이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모양의 부리를 갖는다. 얘가 적응과 진화.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가와 나는 세균과 박테리오파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볼게. 가는 세포 구조로 되어 있다. 지금 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세포 구조가 아닌 거지. 네, 그 다음에 나는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한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뭐를 가지고 있어?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하는 거고, 가와 나는 모두 유전 물질을 갖는다. 그쵸? 유전 물질은 핵산은 가지고 있다. 정답은 니은 디귿 4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는 사람의 세포에서 유전 정보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 1과 2는 번역과 전사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 여기 보니까 DNA에서 RNA로 유전 정보가 전달되는 것은 얘는 전사 되겠지. 그러니까 번역. 보자. 2는 변역이다. 틀렸고 1이 2보다 먼저 일어난다. 전사 일어난 다음에 번역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틀렸고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그죠? 번역은 이제 세포질에서 핵 밖에서 리보솜에서 일어나는 게 맞죠. 정답은 디귿 2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자즙에 있는 어떤 효소의 기능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그럼 감자즙에는 어떤 효소가 있어? 카탈레이스가 있지. 보자. 받침 유리에 A와 B의 과산화수소를 3방울씩 떨어뜨려. 그럼 과산화수소는 뭐를 의미하는 거지? 반응물을 의미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가 지금 반응을 일으키면 뭐가 만들어지죠? H2O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O2가 만들어진다. 오케이. 네, 그럼 볼게. A에는 증류수를, B에는 감자즙 한 방울씩 떨어뜨려 그리고 기포 발생 여부를 관찰한 결과는 그림과 같다. 그럼 여기는 지금 감자즙 떨어뜨린 거야. 즉 여기 카탈레이스가 들어있는데 카탈레이스는 여기서 촉매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효소인 거죠. 그렇죠? 그럼 카탈레이스에 의해서 이 반응이 훨씬 더 빨리 일어난다라는 거야. 네, 감자즙에는 카탈레이스가 있다. 맞고 B의 기포는 왜 생기는 거야? 이 산소가 올라오면서 뽀글뽀글뽀글 생기는 거죠. 맞고 기포 발생이 끝난 B에 그럼 기포 발생이 끝났대. 그럼 왜 끝난 거야? 지금 이렇게 계속 반응이 일어나니까 지금 이 반응물은 없어졌어. 그러면 이젠 기포 발생은 끝난 건데 여기에 과산화수소를 추가로 떨어뜨리면 다시 반응물이 또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카탈레이스는 효소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죠. 계속 있으니까 또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그죠? 그러면 기포가 다시 발생한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세균을 여러 세대에 걸쳐 배양하는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 배제 1과 2 중 하나에만 항생제 X를 처리하면서 배양했으며 그 외의 실험 조건은 모두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얘는 지금 이 진한 거 내성이 있는 세균, 내성이 없는 세균 이렇게 있는데 내성이 없는 세균도 많죠. 오히려 내성이 없는 세균이 더 많아.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성이 있는 세균만 있어. 없는 세균은 없지. 그렇죠? 그러면 이 항생제는 어디에 처리를 했다? 여기에 처리를 했다. 그래서 내성이 없는 세균은 여기서 다 죽었다라는 거죠. 네, 그럼 볼게. 1의 X를 처리를 했다. 틀렸고 X 내성 유전자는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 그렇죠? 다음 세대로 전달되고 그리고 이 전달되면서 그러면 내성이 있는 유전자를 가진 세균이 더 많아지는 거지. 그렇죠? 즉 자손이 더 많아지는 거야. 자연 선택이 일어났다라는 거지. 맞고요. A의 X를 처리하면서 여러 세대에 배양을 하면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이제 X를 처리를 하면 여기도 내성이 있는 세균이 많아지겠지. 그치? 그러면 X의 내성이 있는 세균의 비율은 감소하는 게 아니고 증가하는 겁니다. 정답은 니은 2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은 동물 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는 각각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핵. 얘가 핵 되겠고, 얘가 미토콘드리아, 그러니까 소포체. 그럼 볼게. A는 핵이다. 맞고, B는 식물 세포에도 있다. 식물 세포에도 미토콘드리아는 있지. 그쵸? 맞고, C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난다. 세포호흡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4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보자. 개체군 A는 동일한 종으로 구성된다. 그렇죠? 개체군은 그 정의가 같은, 즉 동일한 종 집단을 의미하는 거지. 맞고요. 서식 지역의 온도에 따라 호랑이의 몸 크기가 달라지는 것. 즉 온도는 환경이고 호랑이는 생물이니까 얘는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기억에 해당한다. 맞고 지렁이의 활동으로 토양의 통기성이 증가하는 것. 그러면 지렁이는 생물이고 토양은 환경이니까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주는 것. 니은에 해당한다. 맞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막 지역에 사는 생물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어. 보자. 선인장은 잎이 가시로 바뀌어 수분의 증발을 막는 데 유리하며 잎 대신 녹색의 줄기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선인장의 내부는 외부에 비해 낮에는 시원하고 밤에는 따뜻하다. 그래서 새가 선인장의 구멍을 뚫고 둥지를 만들어 살기도 한데, 보자. 선인장은 생산자이다. 그쵸? 어떻게 알 수 있어? 광합성이 일어난다. 맞고. 물은 기억과 관련이 있는 비생물적 요인이다. 그쵸? 지금 잎이 가시로 바뀐 이유는 사막에는 수분이 적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잎에서 수분이 날아가니까 잎을 가시로 바꿔버린 거지. 그래서 수분의 증발을 막는데 유리하다. 그러면 맞는 거고. 니은의 새와 선인장은 같은 군집에 속한다. 지금 새, 선인장 일단 같이 있잖아. 그쵸? 그리고 군집은 그 정의가 서로 다른 종 집단을 의미하는 거야. 다른 종 집단. 그런데 새와 선인장은 다른 종인 거니까 맞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 A와 B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A와 B는 O2와 포도당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 A 같은 경우에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를 하고 B는 단백질을 통과를 하는데 O2가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를 하는 거죠. 그럼 B는 포도당 되겠습니다. A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 확산된다. 그렇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거니까 일단 확산인 건데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 확산이 되네. B의 이동에 단백질이 이용된다. 얘가 이제 단백질이라는 거죠. 맞고 B는 포도당이다. 맞고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은 어떤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표는 일부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여기 RNA를 기준으로 이 둘 중에서 뭐가 주형 가닥인지 기준이 되는 가닥인지 이걸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보자. 일단은 여기 쭉 보니까 얘가 겹쳐 있네. 그쵸? 그러면 T, U. 그러면 얘는 상보적인 게 아니니까 얘가 비주형 가닥이고 얘가 주형 가닥이구나. 즉 이렇게가 상보적인 가닥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네, 그러면 지금 얘는 비주형 가닥이니까 이 T랑 U를 제외한 나머지는 염기가 같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G, C, C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C, 여기서 G, 얘 G, 그 다음에 얘는 U니까 얘는 T, 그 다음에 G니까 G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제 상보적인 가닥이니까 얘는 C, G, G, A, G, C, C, A, C 이렇게 되는 거네. 오케이. 얘는 다 가려져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뭔가를 해봐라 라는 거겠지. 네, 그러면 지금 얘를 보니까 라야. 라는 지금 여기 있네. 그러면 GCC야. 그러면 얘가 GCC니까 그러면 이 방향으로 읽어야 된다 라는 거야. 네, 그러면 얘는 UCG겠지. 그죠? UCG 보니까 다 맞네. 그치? 끊어서. 그리고 얘는 GUGG. 그러면 GUG. 얘는 마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가야. 가는 AUG. 그죠? 그럼 얘는 AUG가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또 A니까 얘도 A가 되는 거고 얘는 U니까 얘는 T가 되는 거고 G니까 G가 되는 거고 상보적인 거 얘는 T, A, C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네, 그럼 보자. A는 마이다. A는 마 맞고 기억에서 타임인의 수는 니은에서 구한 인수의 2배이다. 그러면 지금 기억에서 타임인 하나 있죠. 하나 니은에서 구한인. 니은이 지금 여긴데 얘는 지금 구한인이 2개야. 그쵸? 그러면 타임인의 수는 구한인의 수의 2배가 아니지. 2분의 1배.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의 염기서열은 ATG다. 디귿의 염기서열은 TAC죠. 그쵸? 그럼 어쨌든 뭐 이거 거꾸로 읽는다고 쳐도 이거는 될 수 없지. G 있고 얘는 C 있고 얘는 틀렸어. 정답은 기억 1번 되겠습니다. 네, 이제 1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 과정의 일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꿀벌이수로 정교한 춤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관찰하고 어린 꿀벌이 성숙한 꿀벌의 춤을 보고 학습하여 정교한 춤을 출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어. 어린 꿀벌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집단 A에는 성숙한 꿀벌의 춤을 보여주고 B에는 보여주지 않았대. 일단은 얘는 대조 실험을 한 거야.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정교하게 춤추는 꿀벌의 비율이 A가 B보다 높았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얘는 A가 B보다 높았고 그 다음에 가설은 어린 꿀벌이 성숙한 꿀벌의 춤을 보고 학습하여 정교한 춤을 출 것이다 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그냥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럼 볼게. 성숙한 꿀벌의 춤을 보여주는지의 여부는 종속 변인이다. 이거는 종속 변인이 아니고 좀 조작 변인이 되겠죠. 그렇지? 그럼 종속 변인은 뭐겠어? 이거지. 정교하게 춤추는 꿀벌의 비율. 이게 종속 변인이 됩니다. 틀렸고요. 나에서 대조 실험이 수행되었다. 그쵸? 여기 실험군, 대조군을 나눴으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다는 A를 지지한다. 그쵸? 여기 지지하는 게 맞죠. 정답은 니은 디귿 4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1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지역에서 생태계 평형이 파괴되었다가 회복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기업과 니은 각각 감소와 증가 중 하나야. 그럼 보자. 남획으로 인해 늑대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를 했대. 그러면 늑대가 지금 일단은 감소를 한 거야. 네, 늑대 먹이인 사슴의 개체수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늑대가 감소하면 그러면 사슴은 덜 잡아먹히는 거잖아. 덜 잡아먹히니까 증가하는 거지. 그렇죠? 얘는 증가. 그러면 사슴의 먹이인 식물은 어떻게 되겠어? 사슴이 증가하니까 식물은 또 사슴이 많이 먹을 거 아니야. 그럼 감소. 그렇죠? 그래서 초원이 황폐해졌대. 그런데 늑대의 개체수를 복원하자. 그러면 늑대의 개체수가 다시 증가를 했다라는 거지. 그러면 사슴은 또 많이 잡아먹히겠지. 그러면 감소. 그죠? 그러면 식물은 사슴이 감소하니까 식물을 덜 먹겠지. 그럼 다시 증가. 그죠? 그러면 얘는 감소. 그래서 식물이 증가하고 생태계 평형이 회복되었다. 그럼 볼게. 기억은 감소. 기억은 감소가 아니고 증가. 틀렸고. 먹이 관계는 생태계 평형 유지에 관여를 하는 거고요. 식물의 에너지 중 일부는 사슴에게 전달된다. 그렇죠? 식물의 에너지 중 일부지. 일부가 전달이 되고 또 일부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야. 네, 그러면 맞죠? 네,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1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레인가는 어떤 식물 세포를 설탕 용액 A에 놓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의 상태. 그럼 얘는 설탕 용액 A에 넣었대. 그 다음에 나는 가의 식물 세포를 설탕 용액 B, 설탕 용액 B로 옮기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물이 빠져나간 상태다 라는 거고, 얘는 지금 이렇게 빵빵해졌죠. 그러면 물이 들어온 상태다 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설탕 A는 물이 지금 나간 상태니까 이 세포보다 고농도라는 거지. 고농도. 그쵸? 얘는 지금 물이 들어왔으니까
이 설탕 B는 세포보단 저농도 용액이다 라는 거예요. 네, 그럼 볼게. 설탕 용액의 농도는 B가 A보다 높다. B가 A보다 낮은 거고요. 가해 식물 세포를 증류수에 넣으면 세포 밖에서 안으로 물이 이동한다. 증류수는 대표적인 저장액으로 저농도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가해 식물 세포를 여기 저농도의 액체에 넣으면 얘는 물이 들어오겠지. 세포 밖에서 안으로 물이 이동한다. 맞고, 세포막에 대한 투과성은 설탕이 물보다 크다. 투과성은 물이 더 큰 거지. 그쵸? 설탕은 세포막을 통과를 못하니까 이거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야? 삼투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네, 따라서 정답은 니은 2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는 생물 다양성의 의미, 기억에서 디귿의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서 디귿은 생태계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을 순수 없이 나타낸 것이다. 한번 보자. 갯벌에는 개, 조개, 갯지렁이 등 다양한 생물이 있다. 다양한 생물이 산대. 즉 종이 다양하다라는 거니까 얘는 종 다양성. 같은 종의 기린에서 털 무늬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유전적 다양성에 의해서 형질이 다양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유전적 다양성. 얘는 나머지니까 생태계 다양성. 그럼 보자. 열대우림, 습집, 사막 등 다양한 자연 환경이 있다. 즉 다양한 생태계가 있다라는 거죠. 얘는 가에 해당한다. 맞고. 니은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지. 그렇죠? 종이 다양할수록 포식자 입장에서는 나의 먹이의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디귿은 종 다양성이 아니고 유전적 다양성. 정답은 기억 니은 3번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문제 풀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파이팅 하셔서 이제 내신도 잘 챙기시고 그리고 특히 이 생명과학 원 지금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되니까 여러분 저의 GT 개념셀을 들으시면 여러분 생명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이제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셀 이후에 여러분이 정말 최상위권 1등급을 맡고 싶으면 유전과 같은 킬러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은 저의 GT 심화 스킬을 들으시면 저의 이 스킬로 스르르 킬러 문제를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끊임없는 반복만이 여러분을 최상위권으로 만듭니다. 계속 복습하시고 꾸준히 지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여러분이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최고의 컨텐츠로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레이트 티처 이승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